네. 자, 면역과 관련되어서 병리적인 상황은 첫 번째, 제일 많은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은 항원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T셀이 판단했죠. 이렇게 어떤 물질과 접촉을 했을 때 숙주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건 면역 반응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과민한 거지. 과다하거나 부적절해서 자신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 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 즉시형, 이뮤노글로불린 GM 세포 용해성 2형, 항원항체 복합체 3형, 감작된 T셀이 직접 작용을 하는 게 세포 중계형 지연형, 요게 4형이라는 얘기죠. 즉시형의 대표 아나필락시스, 세포 용해성, 요게 ABO 부적합 태아저가구증, 면역 복합성, 알서스 조직을 만드는 애들이죠. 알서스 조직 만들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찍찍한 이 쫀득을 넘어서 가지고 찍찍한 교원성 질환을 만드는 루마티스열 같은 루마티스 질환이죠. 그게 이제 항원항체 복합성. 그래서 자가 항체를 만든다. 요게 사명이지. 자가 항체. 나인데 나를 이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들의 주로 사명에 있어요. 네, 그 자가 면역 반응에서 자기를 어떻게 좀 아주 점막이 좋잖아요. 이 맑고 얇고 아주 탄성이 좋은 이 점막들을 아주 찍찍하게 탄성이 나쁘게 잘 늘어나지 않게 이런 조직으로. 그래서 뭐 관절염,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애들이 사명입니다. 자, 1형부터 보실게요. 알러젠에 의해서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이 화학물질은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이 쫙 분비가 돼요. 그럼 T4셀이 활성화돼. T4셀이 뭐야? 헬퍼 T셀이에요. 보조 T셀. 우리가 이를 T4셀이라 해요. 헬퍼셀이 활성화되면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B셀한테 연락하겠지? 그냥 이 B셀이 이뮤노글로불린 E를 만드네? 과민 반응이란 뜻이죠. 그러더니 자,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가 날아갔어. 어디 꽂혀? 꽂힐 데가 없는 거야. 보세요. 이게 균이 아니라 얘가 그냥 이렇게 꽃이란 말이야. 나 꽃인데? 이런 거지. 근데 이 꽃일 뿐인데 뭘로 인식한 거야? T셀이 항원으로 인식을 해버렸죠. 그래서 B셀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B셀이 고민하는 저기는 뭐가 맞을까? 이뮤노글로불린 E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직접 꽂을 수가 없는 거야. 손상된 세포가 없으니. 그래서 어디다 꽂아요? 여기 주변에 호염구 또는 비만셀, 이 비만세포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셀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셀 굉장히 커다란 비만셀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이뮤노글로불린 E를 이렇게 꽂아. 그러면 이 이뮤노글로불린 E가 이 E를 꽂자마자 자, 꽂으면 뭐가 나와? 히스타민이 나오는 거야. 히스타민이 여기서 꽃가루처럼 쫙 나와. 주변의 혈관들을 난데 쫙. 그러니까 어때? 혈관들은 확장하죠. 마구마구 모세혈관 투과도가 높아지니까 우르르 혈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메서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혈관들을 모두 다 어때?
여기에 다 모세혈관 투과도를 늘려가지고 이 주변의 혈관들은 다 뚱뚱하게 만들어서 모세혈관 투과도를 그래서 혈액이 확 이래가지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피부야. 그래서 여기에 혈장 성분들이 주르륵 와서 이렇게 수포를 형성하는 거지. 피부에는 수포를 형성해. 또 이렇게 이 코에 어때요? 콧물. 응? 또 기관지. 자, 여기는 어때요? 물을 주르륵 부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뚱뚱하게 기관지 부종이 나타나. 이해 갑니까? 그래서 혈관 투과도가 무지하게 많아지면서 피부에 올록올록 올라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토피라 그래요. 그죠? 아토피 피부염이다. 알러지 비염이다. 기관지 이렇게 막아버리는 애를 뭐라 그래? 천식이다. 그죠? 이게 순식간에 30분 만에 다 나타나는 걸 우리 아나필락틱 시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이 혈관에 단지 이 꽃가루가 들어왔을 뿐인데 이뮤노글로불린 2를 만들어 갖고 여기 마스터셀에다가 꽂아서 히스타민을 마구 분비시키는 거예요. 히스타민 분비를 해가지고 혈관 확장에 모세혈관 투과도가 넓어졌어. 우르르 피부에 가서 물이 차이기 시작하는 수포, 아토피성 피부염. 우르르 코 전방에 가가지고서 물을 주르륵. 그래서 알러지 비염일 때 돼요, 안 돼요? 안 돼, 찐득대. 카타르죠, 완전히 물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기관지가 붓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죠. 질식할 수 있다. 요를 우리가 과민 반응 몇 반응? 1형 반응이다. 아토피성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필락틱 반응이다. 자, T스포셀이 헷가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2를 만들면 비만셀, 메스터셀에 들어가서 꽂아. 그래서 우리가 항원,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2 꽂히면 매개 물질 히스타민 분비를 해요. 그러면 혈관 투과도가 늘어나겠지. 증가돼요. 문을 확 열어. 그리고 또 하나 기관지 평활근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생각하면 평활근은 수축했는데 안에는 부어 있어. 그죠? 안에가 부어 있으니까 확장을 시켜줘도 모자르는데 수축을 시키고 거기는 부어 있으니까 질식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일형 반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아나필락틱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기전으로 평활근 수축, 투과도 증가 그 두 가지지. 이래서 알러지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막 피부로 나타나면 막 가려워. 막 물포, 수포가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나필락틱 반응 30분 내에 일어납니다. 아주 급속하게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발적 팽진. 이 팽진이 뭐예요? 울룩불룩 수포가 올라온 것들끼리 뭉쳐가지고 붕 뜨지 피부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더니 붕 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 버리는 거 있죠. 허옇게 이렇게 요게 이제 팽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평활근 수축하지 모세혈관으로부터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해서 호흡계에서 후두부종, 호흡곤란이 나타나요. 피부 발적 팽진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더니 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혈류는 어때요? 혈관에서 혈류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혈압 떨어지겠지?
그런 상황에서 호흡은 어때요? 기관지가 부어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죠. 기관지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순환계의 변화, 호흡계의 변화, 이 두 가지의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사망률이 매우 높죠.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뭐죠?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혈관을 수축해서 토가도를 줄이고. 하나. 또 하나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이 순환계의 문제와 호흡계의 문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애가 뭐다? 에피네프린인 거지.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의 기능을 두 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 출제해야 안 하겠어. 그죠? 예. 네. 똑같은, 이게 알러지 기전에 아나필락시스 기전을 거꾸로 하면 에피네프린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기전이 한번 나왔다가 에피네프린 효과가 한번 나왔다가 같은 문제예요. 아나필락시스의 기전은 뭐다? 혈관 토가도의 증가와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 위험성 두 개. 예. 그래서 슈악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토가도를 감소시키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호흡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에피네프린을 어디서 쓰라는 거야? 학교 보건에서 법으로 에피네프린 쓰세요 했잖아요. 어떻게 출제가 안 되겠냐고. 아나필락시스가 뭐예요? 왜 에피네프린의 효과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들인 거죠. 이해 가시죠? 법하고 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법도 나오고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 딱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해서는 뭐 또 나오고 하겠지. 에피네프린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하겠지. 자, 이래서 건초열, 기관지, 천식 뭐 이런 애들이고, 히스타민, 매개물질 히스타민, 르코트리엔, 호상구, 호중구, 브레드키닌, 세로토닌. 자, 이제 E형입니다. E형, 세포 독성 반응, 세포 용해성. 얘들은 조직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에 항체가 결합을 해서 직접 세포를 파괴하고 손상을 시킨다. 세포 독성이니까 세포를 파괴하겠죠. 장기적인 자가면역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종 단백이나 자기 세포에 대항하는 자가 항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특히 혈구 세포들 있죠. 혈구들. 이게 다 이종 단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혈구들에 주로 작용을 하는 애가 E형입니다. 그래서 혈구 세포를 직접 다 파괴해. 그래서 ABO 부적합증이 나타났어. 그 혈구들을 다 공격해. ABO 불일치죠. 그리고 태아저가구증. 이 혈구들을 다. 그래서 이종 단백질의 자가 항체.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 M이 보체까지 고정을 해가지고 옵소닌 작용.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 자체를 녹여버려. 옵소닌 자체도 세포 녹이는 거잖아요. 사이토톡식도 세포 녹이는 거지. 그래서 세포 자체를, 그러니까 혈구 세포가 다 떡대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떡대버려. 떡대서 이렇게 뭉쳐져 갖고 여기저기에 막고 있으니 혈전돼 버리니까 이건 뭐 손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작용을 E형 세포 용해성 아주 드물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기 세포에 자가 항체 형성합니다.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태아 저가구증, 무가립구증, ABO 불일치, 류마티스성 질환. 요게 E형이에요. 혈구에 작용하는 애들 있죠?
2형입니다. 자, 3형 알서스, 아르투스, 알서스를 형성해. 알서스, 혈구를 세포를 녹이는 건 2형이었고 3형은 알서스 반응, 항원항체에 꽂혀가지고 얘들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되는 거 있죠. 자가항체, 여기도 자가항체를 꽂는데 교원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원성, 결합 조직 있죠? 이런 거, 근육, 혈액, 관절 이런 거 있죠. 피부, 관절, 말랑말랑한 애들, 탄력성 있는 애들, 이런 애들에 꽂혀. 거기에 뭐가 꽂혀? 자가항체. 그래서 찐득찐득하게 만들어갖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절이 뻑뻑해지는 거야. 못 움직이겠어. 네, 뼈처럼 돼서 뻑뻑해지는 거예요. 네, 못 움직이는 손가락, 무릎. 야, 이거 안 되는데? 얼굴, 마구 뭐 나비 모양 막 되는 거예요. 햇볕을 봤을 뿐인데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햇볕에 자가항체 막 꽂아가지고 여기에 막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은 조직이 맞는 거지. 자, 면역 복합체 아르서스를 만듭니다.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요. 혈액 속에 면역 복합체로 혈소판 응집을 일으켜서 미세혈전 형성시켜서 허혈로 조직 괴사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괴사가 되는데 주로 신장, 피부, 관절, 혈관 벽에 요런데 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구 자체를 꽂아버리는 건 아까 2형이었고 혈관에 꽂혀가지고 혈관들이 다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3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구체 신염 이런 애들. 그래서 면역 복합체가 활성화되면서 혈관 손상을 초래하죠. 알서스 반응을 초래합니다. 발적 부종 염증, 피부린. 그래서 SL이나 혈관염, 사구체 신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청병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4형 지연형 과민 반응이다. 요건 누구만 반응하는 거야? T셀. 감작된 T셀. 6.25 때처럼 병사들이 너무 과한 신심을 발휘를 하는 경우에 어때요? 저기 스파이가 존재한다. 스파이가 누군지, 주민 중에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민을 다 학살해버리는 끔찍한 만행이 생기죠. 그 역할을 T셀이 하는 거야. 저기 다 나쁜 놈인 것 같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제 4형입니다.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한다? 지연형 세포성. 세포니까 T셀인 거예요. 체액성은 항체였잖아요. 체액성은 3형이었어. 세포성은 4형이에요. T셀이 직접 가서 파괴를 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골수, 간, 이런 주로 이식했을 때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가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가 사연, 지연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 이식편대 숙주 질환입니다. 이식 거부 반응에는 3형도 일어날 수 있고 4형도 일어날 수 있는데 4형이 발생이 될 때는 감작된 T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 4형 지연형의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게 결핵의 PPD 주사 후에 발생하는 거, 또 접촉성 피부염 있죠. 온나무 이런데 이제 접촉성,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요런 게 이제 제 4형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과민 반응은 1형이겠지. 20분 이내에. 지연적인 과민 반응 요거 온나무에 의한 T셀에 의한 경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애들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연형이 세포는 나중에 가잖아. 72시간 생각나시죠? 세포성은 다 7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야. 세포성은 되게 늦어요. 즉각적 과민 반응은 체액 반응이니까 되게 빠르지. 그런 얘기예요. 탈감작요법, 알러지 반응일 때 뭐 쓰는 약들인데 이게 항상 그렇게 쓰여지는 거 아니야. 참고하시면 되고. 과민 반응의 진단 검사, 피내 반응 검사, 피부 테스트, 소량의 항원을 피내에 직접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30분, 15분, 30분 만에 반응이 일어나 일형 검사. 그래서 쭉 긁어가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에 항원 액체를 똥 떨어뜨리게 되면 팽진이 나타나요. 팽진이 아까 알러지 반응 1형이라 그랬죠? 수포가 생성되면서 울룩불룩불룩불룩불룩 올라와서 쭉 지도 모양처럼. 라스트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얘도 알러지. 패치 검사, 재사용 검사. 자, 요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패치 테스트 나올 거라고 했던 태에 이게 나왔어요.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재사용일 때 다른 거 다 일형이잖아요, 지금. 그쵸? 일형 반응 검사인데 얘는 사형 반응 검사거든요. 제가 요거 출제하면서 재사용은 주로 자가 이식 거부 반응, 그죠? 이식 편대 숙주 질환하고 같이 숙주 질환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요런 거 이제 접촉성 피부염 요런 거 온나무의 접촉성 피부염 요런 거 확인할 때 제 패치 검사합니다. 첩보 시험. 그러니까 사형이기 때문에 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렇지. 1일에서 3일. 몇 시까지? 몇 시간? 72시간. 이게 안 보인다며. 72시간. 예. 1일에서 3일. 72시간. 요거지. 그러니까 제 사형 검사. 세포니까 몇 시간에 나타난다? 24, 48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72시간까지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간다? 24시간 후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딱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괜찮다가 이틀, 3일 후에 막 날린 거예요. 몇 형이라는 얘기야? 제 사형. 누가 반응했다는 거야? 항체가 아니라 T셀이 반응했다고요. 뭘 묻는지 아시겠죠? 뭘 묻는지 알겠지? 예, 항체를 만드냐, 체액성이냐, 아니면 세포가 직접 가서 세포성이냐. 세포가 직접 가면 늦어. 항체가 바로 가면 빨라, 신속해. 그죠? 네, 그래서 세포가 직접 가니까 늦지.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그게 패치 검사예요. 그러니까 첩보 시험은 몇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다? 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1, 3일 정도 안에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형하고 같이 출제될 수 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 너무 고민된다가 아니라 문제는 절대로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만 출제가 돼. 단지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듣기는 했는데 그게 핵심인지 몰랐어. 이런 거 있죠. 그냥 생각을 그렇게 안 해본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1형, 2형, 3형, 4형 했을 때 2형은 세포를 녹이니까 혈구만 죽인다. 3형은 혈관에 꽂히니까 결합 조직이 만들어진다. 면역 항원 항체 복합체. 4형은 T셀이 반응하니까 세포형이니까 늦게 반응하는 거야. 됐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패치 검사, 이게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피부 반응, 피부 테스트, 긁어보고, 레스트 검사 해보고, 이건 다 1형 반응. 알러지가, 어느 물질에 알러지가 있지? 긁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넣어보잖아. 항생제 줄 때. 피내 검사하죠? 넣어보잖아요. 몇 분 후에 검사해?
15분 후에 검사하잖아. 부풀어 있나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지. 일형 반응 검사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줄이려면 주로 일형일 때 탈감정요법 쓸 수 있다. 그렇게 효과적이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제 많이 안 하겠지. 자, 그 다음 아나필락시스. 알러지 반응의 극한이죠. 다 나타나. 순환계 반응하고 호흡계 반응이 다 나타납니다. 피부 반응하고 여러 가지 물질 다 나타날 수 있고,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이 들어왔다. 뭐 말벌에 물렸다, 콩을 먹었다, 이뮤노글로불린 E를 형성하죠. 호염구에부터 비만셀에 붙어 이뮤노글로불린 E가 결합이 돼. 그러면 팍 꽂히자마자 팡 터져요. 히스타민 쫙 뿌려져서 나와가지고 혈관 확장시켜요. 그럼 모세혈관 확 열립니다. 물이 막 쏟아져 나와. 이래서 후두 부종 생기고 피부에 부종이 생기고 두드러기 피부, 기관지 후두 부종, 천명음. 네, 혈관은 다 뚫려가지고 혈량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저혈압, 섬액, 피부, 호흡계, 혈관계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나필락시스. 요게 동시에 나타나요. 정신을 못 차려. 30분 만에. 그래서 피부에서 가렵기 시작해요. 입술이 부러뜨기 시작해요. 막 눈이 부어요. 그런 다음에 목소리가 휘징이 들려요. 붓기 시작하죠. 그럼 막히면 죽는 거지. 그래서 재채기 콧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피부, 열감, 단마진, 팽진이라는 뜻이에요. 두드러기, 호흡계에서 점막 부종, 천명음, 질식. 자, 순환계의 혈관 확장으로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해서 쭉 빠져나가 버렸어. 섬에 동시에 나타났어. 여기에 오심구토, 복통까지 나타납니다. 왠지 막 배가 아프고 그래. 응급처치. 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호흡하기가 어렵잖아요. 샥일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줘? 자세를, 다리를 눕히고 다리를 올려준다잖아요. 얘는 눕혀서 다리 올려주면 끝장나야지. 호흡 부전. 그래서 팔로우 포지션. 지금 이 기도 부종으로 죽을 판이야.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는 약물이 중요하겠죠? 팔로우 포지션을 취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호흡을 용이하게. 호흡을 용이하게. 기도 부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휘징이 들려. 즉각 무슨 포지션? 앉은 자세를 유지해라. 팔로우 포지션.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물, 에피네프린 쓴다. 왜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혈관 수축. 그렇죠. 모세혈관 투과도를 감소시킨다. 하나는 기관지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기관지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질식 완화, 기관지 평활근 이완, 혈관 수축. 이 두 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모세혈관 투과도의 감소, 기관지 부종의 완화. 근육주사, 피하주사 합니다. 자, 이래서 그 외에 이제 산소 투여할 수 있고 등등등. 자, 자가주사 하는데 피하주사기를 뚜껑을 열고 허벅지 바깥쪽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주입을 해. 10초. 그리고는 마사지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응급실 빨리 가야지. 대략 10초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해라. 그죠? 라고 하는 거야. 예방, 피부 반응 검사 탈감작. 자, 에피네프린 기전, 기관지를 확장합니다. 심근 수축도 돼요. 혈관 수축도 돼요. 매개물질 억제, 히스타민 억제도 돼요. 4가지 기능 중에 꼭 2가지만 써야 한다면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과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2가지.
에피네프린,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설화 등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필요 없고, 항히스타민제,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히스타민 어떻게 꽂혔어 아까? 여기 빡 꽂혀가지고 확 나오잖아요. 항히스타민 제제는요, 요거를 요 히스타민들 있죠? 얘를 없애는 거야. 어? 얘 RR이 없애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요, 비만 세포에서 매개 물질을 억제하는 거다. 백혈구 능력을 억제하는, 그리고 비만셀에서 매개 물질을 억제한다. 이거 나중에 제가 엔세이드 정리해 줄 때 한 번 더 정리해 줄 텐데, 베타 효능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주는 게 베타 효능제. 이건 스트레스까지 가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알부테롤 같은 거, 메틸잔틴, 기관지 평활근 이완, 혈관 수축제, 이거 쓰는데, 스테로이드가 작용하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비만셀에 부착할 때 비만세포 안정제,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이 다 달라서 이걸 한번 보고, 비만 세포 안정제 있죠? 비만 세포 안정제는 어디에 작용하는 거냐? 자, 비만 세포 안정제는 여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작용하니까 이 한 가지에서 아예 히스타민이 못 나오게 하는, 좀 더 강력한 거지. 그리고 항히스타민 제제는 여기 하나하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 비만세포 안정제가 훨씬 오래 가겠죠. 그런 이제 작용의 차이가 있고. 비만세포 안정제는 여기 작용하는 거야. 여기.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작용하는 거. 히스타민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 전체에, 이거 봐. 여기에 이제 호중구가 가고, 모세혈관 투과도가 넓어져서 삼출액이 생기고, 이 전체를 전부 다 억압하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프로스타글란딘만 줄여주는 게, 요게 이제 선택 억제제라고 하는 거지. 콕스 억제제라고 하는 거지. 콕스 억제하면 프로스타글란딘 쫙 줄어드니까. 선택 억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르키노이드 애시드, 엔세이드 설명할 때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그 스테로이드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소화기하고 호흡기 약물에서 엔세이드 제제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요런 정도.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제일 윗단계에서 쓰는구나. 엔세이드는 그 다음에 염증 억제하는 아르키노이드 액시드, 아라키돈산에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해요. 자, 대표적인 질환의 세 번째, 알러지 비염입니다. 역시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비만셀에 꽂히면 화학매개 물질 히스타민 쫙, 그래서 혈관 투과도 증가, 평활근 수축, 혈액 고임, 코막힘, 눈물, 맑은 콧물이 줄줄줄, 회피요법을 하거나 항히스타민제 주면 됩니다. 에피네프린까지는 필요 없음. 자, 아토피부염도 마찬가지. 과민성 피부로 올라오죠, 물이. 그래서 수포가 생겨요. 너무 가려워. 그래서 가피가 형성되고 낙설이 생기는 게 반복되는데, 결국은 피부가 두껍고 표면이 거칠고 흑갈색으로 침착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태선화라고 하는 것이죠. 태선화를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도 나오고. 가려워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단 기준, 이걸 이제 2019년
중등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를 하기를 EASI 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아토피가 심하다 낮다 이렇게 즉 요 EASI 습진 중등도 평가 지수인데요. 1단계 16점 이상이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래. 그리고 태선화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도 같이 봐요. 해서 4단계를 평가하는데 이 수포가 신체를 얼굴과 목, 상지, 몸통, 하지 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1, 2, 3, 4 단계로 표면적에 비례해서 평가 EASI 그리고 NRS 0에서 10점의 가려움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걸로 DLQ 퀄리티 삶의 질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평가하는데 점수에 따라 16점에서 23점이면 예, 중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의 그 전문학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약제를 어떻게 쓸 건가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약물을 강하게 쓸 건가 약하게 쓸 건가 아까 여러 약물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 약물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쓰겠지. 요거 쓰고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먼저 써보고 이것도 안 되면 비만세포 안정제 써보고 이것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약을 어떻게 쓸 건가를 적용하려고 단계를 나눠 놓은 거죠. 여기에 상당히 적용이 되는 단계가 요거 세 가지지. EASI가 NRS, 퀄리티, DLQI. 그래서 습진 점수가 EASI입니다. 가려움 점수가 NRS. 습진, 가려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습진, NRS, 가려움. 이 습진, NRS, 가려움, 그리고 Q, 퀄리티, 삶의 질. 잠을 잘 자나 못 자나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습진을 볼 때 중요한 단서가요. 여기서 3단계에 뭐가 있어? 태선한 거야. 그래서 코끼리 피부처럼 됐냐 안 됐냐. 우리가 딱 봐도 어때? 코끼리 피부처럼 되면 아이고 아토피가 되게 심했나 보네. 단번에. 그죠? 그래서 태선화의 정도가 나타나면 이제 3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태선화를 물어본 거야. 이때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의 배경을 아시겠죠? 19년도에 이 진단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2년도에 출제가 된 배경. 그러니까 실제 21년도에 출제된 거잖아. 19년도에 진단 기준을 만들었어. 그리고 20년도에 엄청 홍보를 한 거지. 21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선화? 태선화? 뭐 이러고. 네. 그전에는 이거를 얘기했죠. 그전에는 기준이 2005년 기준에서 건조증이 있다, 습진이 있다, 뭐 이렇게 두드러기, 뭐 이렇게 백색 묘기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태선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 습진. 그죠? 습진의 정도, 즉 뭐가 생겼다? 태선화까지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 이게 의미가 있을 거고 1. 습진.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려움증이라는 거야. 세 번째 이제 삶의 질. 잠을 잔다 못 잔다. 그죠? 수면.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태선화, 가려움, 수면.
아, 이거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하는구나. 요 세 개가 핵심인 거지. 됐죠? 그 정도? 그걸로 구분하는구나 정도. 그래서 피부 증상 2에 피부 건조, 어린 선, 모공 각화증, 닭살. 그리고 뭐 감염, 눈 주변, 목주름, 가려움증, 백색 피부 묘기증. 홍반이 너무 긁으면 이렇게 하얀 선이 되잖아요. 요게 백색 묘기증이라 그러고, 태선화 너무 많이 긁어갖고 두껍게 주름이 생긴 것. 보건지도 자극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았다가 요즘 조금 줄긴 했어요. 그건 자연분만하고도 너무 연관이 있거든요.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시기가 있었어. 예. 안 아프게 낫는다고. 제왕절개 분만하니 아기가 엄마 똥을 먹을 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똥 안에 뭐가 있어? 유산균이 있잖아요. 유산균? 장내를 점막을 보호해주는. 거기다가 초유까지 못 먹은 애가 있다? 장은 엉망진창인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장이 엉망이면 면역력이 너무 과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민 반응이 너무 잘 생길 때 아토피가 엄청 많이 생긴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가 조금 지나서 지금 조금 줄었어, 오히려. 이 아토피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토피는 이런 거예요. 피부가 수포가 생겨가지고 늘 긁으면 이게 피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피부 역할을 뭐야? 수분을 보호해주는 게 피부 역할이고 여러 가지 이물을 보호해주는 게 피부 역할인데 이게 다 벗겨지니까 자극에 더 많이 또 항체를 꽂겠죠. 자극이 생기면 항체 꽂고 자극이 생기면 항체 꽂고 너무 건조해. 그래도 항체 꽂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 있어서 일단은 피부 보호력이 없으니까 수분을 엄청 많이 넣어주면 진정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피부가 하는 역할이 수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넣어주면 진정이 돼요.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로션 있잖아요. 그 이제 로션 중에 수분 크림. 근데 수분 크림을 너무 많이 수분 로션을 많이 발라. 그럼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애가 뭐야?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또 싼 오일을 석유로 만든 오일을 쓰면 또 생기겠죠.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연 오일 있죠. 예, 수분을 엄청 계속해서 수분을 넣어줘. 두들겨 가지고 수분을 쫙 계속 한 7번 정도 막 듬뿍 짜가지고 넣어주면 싹 가라앉아.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뭐 발라주면 돼요? 오일을. 그러니까 수분에 섞어가지고 또 오일 발라주고 오일을 마지막에 싹 도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아.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유지를 시켜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무지하게 좋아져요. 자극을 주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주세요. 애들 오면. 수분 넣어주고 일단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 그리고 어떨 때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 그 자극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 습도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습도 유지하려니까 물러줘야 되는데 물러주면 피부가 없는데 보호가 되냐고. 그래서 오일로 싹. 그리고 이제 긁지 마라. 너무 가려운 거 막 뻘뻘 긁으면 피부 다 탈락되니까 그냥 압력만 가해라 이런 거죠. 너무 가렵다? 찬물로 좀 지지면 좀 덜 가렵지. 보습제 줘라 이런 얘기. 네, 스테로이드 쓰라 마지막이지. 항히스타민제 써라 이게 일반적인데 부작용 많고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써라 2차 감염 동반했을 때. 그다음 단마진. 우리 단마진은 언제 봤어요? 아나필락시스에 봤지. 아나필락틱 시약에서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긴장해야 됩니다. 이 팽질이 나타나면
긴장해야 돼. 정말 물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치? 그 속도로 올라오니까 기관지는 어떻겠어? 선생님들은 그걸 생각해야지. 피부에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그냥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기는 어떻겠어? 긴장해야 되는 거야. 와, 곧 막히겠네.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요즘 병원이 응급실에서 얼마나 뺑뺑이 돌아요. 얼마 전에도 10대 애가 사망했다며 뺑뺑이 돌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에피네프린 줘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 부종이라는 게 생기면 기관 부종, 후두 부종이 악화될 수 있다 이거지. 쇠양감도 있고 혈관 신경 부종, 후두 부종까지 생기면 응급이죠. 급속히 악화되는 심한 증상일 때 에피네프린 줘라. 그러면 소양증 완화, 혈관 부종 완화. 그리고 나서 피부 감염 예방하고 시원하게 해줘라.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은 몇 형이었습니까?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자가항체, 세포에 자가항체를 꽂는 애가 있었고, 면역 복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자가항체를 꽂는 애가 있었고, T임파구가 활성화가 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애가 있었어. 세포 표면에서 자가항체 작용, 요거 2형이었죠. 그죠? 주로 이제, 그리고 면역 복합체, 자가 면역, 자가항체 3형이었어. T임파구가 작용을 해가지고, 세포 반응으로서 공격하는 애가 제 4형이었죠. 예. 그래서 이 형에서 우리가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자가면역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증근 무력증, 이런 애들, 면역복합체. 얘가 이제 SLE, 사구치 신염, 류마티스 관절염, 감작된 T임파구, 접촉성 피부염, 다근염, 이런 애들. 자가면역 종류가 너무 많고. 자,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입니다. 전신을 다 반응하니까 신체에. 그래서 대표적이다. SL이 3형이에요, 3형. 그러니까 왜 관절에도 혈관에도 다 꽂히는 거야. 피부에도 신장에도 혈관 뭉치들이 있잖아요, 신장에는. 그죠? 여기에도 자가항체, 근육에도 자가항체, 관절에도 자가항체, 막 피부에도 자가항체. 그래서 얘는 전신 홍방성 낭창 루푸스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에게 호발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열나지, 관절염, 피부 발진, 빈혈, 혈관궤도, 신경계 이상, 흉통, 나비 모양의 안면 홍반. 그래서 광과민성, 햇볕만 보면 나비, 혈액응고 장애, 레이노 현상, 구강궤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안면 홍반, 나비 모양, 원판성 홍반, 광과민성, 구강 내 궤양, 관절, 장막, 신장 질환, 소변 검사상 3 포지티브. 단백뇨가 나오는 거예요. 단백뇨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신경계 질환이고 혈액 질환 해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3개 다. 항핵항체 형성. 뭐 다. 요게 이제 4가지 이상이면 SL이 간호관리. 그러니까 증상 대중요법밖에 안 되죠. 햇볕 보지 마. 운동 좀 해. 추위에 노출하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게.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엔세이드 염증 억압제 썼더니 위장장애 망나 위궤양 생겨버리니까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항말라리아제가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제 장기 이식. 신장이다, 심장이다, 간이다, 장기 이식. 자, 중요한 건
혈액형이 중요해요. 조직 적합성 항원이 중요해. 조직 적합 항원 HLA가 중요한 거죠. 네, 조직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이식 가능 유부 ABO, RH도 보지만 HLA 조직 적합성 항원, 백혈구 항원 얘를 봐야 된다. 간이식, 췌장, 각막, 피부, 골수. 자, 이래서 중요한 건 조직 적합성 검사. 백혈구 항원, HLA. 자, 자기와 비자기를 조직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면역세포 간의 제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혈액세포 표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A, B, C, D, DR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DR 항원까지 해서 조직 적합성 항원을 확인을 합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고 신장과 골수 이식은 거부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게 신장, 골수. 간 이식은 일치 여부가 생존에 영향이 없어요. 폐나 심장 이식은 일치가 생존율을 높이죠. 그러니까 신장, 골수 이식을 하려면 HLA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혼합 배양을 해봐요. 자, 이렇게 돌려봐. 돌렸을 때 막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엉긴 거야. 엉기면 뭐야? 이게 안 맞다는 뜻이죠. 엉겼어. 반응이 생긴 거예요. 찐득찐득 해버렸어. 에이, 이거 안 탈락. 이거 섞었어. 맑아요. 어때요? 아, 괜찮네? 이거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이면 이식이 가능하고 엉겼어. 포지티브 양성이면 이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여서 이식을 해도 자가 면역 이식, 이 T세포가 헷가닥하면 또 이식 이제 사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식 적합 반응에 네거티브, 포지티브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포지티브는 엉긴 거야. 이식하면 안 된다. 네거티브면 안 엉긴 거예요. 엉키지 않았으니까 맑아요. 이식이 가능하다. 특히 신장 이식, 골수 이식 반드시 HLA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거부 반응은 주로 T 임파구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형이겠지. T 임파구가 작용해가지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공격하기 시작해. 이식편들의 숙주지랑 막 공격하기 시작해. T세포가. 만성 거부 반응. 한참 지났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항체 만들어가지고서 공격하니까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만성적으로. 자, 과급성 거부 반응은 48시간 내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주로 감작된 T셀이죠. 네, 48시간. 자, 48시간, 72시간 요때 반응한 애가 T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항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자가항체를 꽂았어. 이식편 조직 혈관 내벽에 이식한 조직 혈관 내벽에 붙어요. 그래서 그러면 혈관 내벽에 붙어. 그러면 T세포가 거기를 엄청나게 공격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청색증, 얼룩덜룩함, 처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항체 형성으로 알서스 반응에 의해서도 혈관염, 피부린, 찐득찐득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주로 심장 이식, 이렇게 신장 이식일 때는 혈전이 형성되고 심장 이식일 때 얼룩덜룩한 자주빛으로. 이거 다 조직이 전부 다 물렁물렁해지고 하니까 빨리 꺼내야죠. 이제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게 과급성이고 급성 거부 반응은 3개월 이내에 나타납니다. 2년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매개성 반응, 2형, 3형, 4형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세포 파괴가 급성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 세포 면역 모두 관련되어 있어. 2형 반응 또는 3형 반응. 병리 소견,
자가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보채 침착하고 평활근 세포, 섬유 모세포 찐득찐득해진다는 얘기예요. 끈끈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미세동맥의 내피세포, 내강이 좁아진다. 실질 장기의 허혈성 손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면역복합체에 의한 혈관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주로 신장 이식일 때 6, 7일 내에 10일 내에 관찰이 됩니다. 고열, 요량 감소, 장기 이식 부위의 통증, 비유엔 크레아티닌의 치소사요, 치소사. 스테로이드 줘야 되고. 만성 거부 반응은 이제 수년 후에 발생을 합니다. 주로 항체, 보채가 관여하죠. 재사용 또는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동맥 내벽의 섬유화, 허혈성 손상, 단핵구의 침륜, 형질세포 등이 관찰된다. 혈관이 두텁고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콜라겐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이식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 뭘 보고 알 수 있다? 신장 이식일 때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상승해요. 소변량이 감소하는 거죠. 전해질 불균형, 포타슘이 막 증가하겠지. 신부전 증상이라는 거예요.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막, 그러니까 평소에 매번 소변 검사 하거든요. 소변 검사에서 괜찮았어. 다 정상.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유엔과 크레아티닌 질소를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요소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죠. 노폐물 제거가 안 되네. 질소가 많아진 거죠. 소변에.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틴이 쫙 올라가고 소변량은 쬐끔. 네. 이러면 신장 거부 반응이구나. 간의 거부 반응은 뭐겠어요? OTPT치가 쫙 올라가겠지. 심장 이식일 때는 심근허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겠죠. 자, 췌장 이식일 때는 혈당이 올라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이게 이제 퇴화 기능의 증상들이고, 그 다음 이식편대 숙주질환. 얘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했을 때, 주로 골수 이식할 때, 조혈모 세포 이식할 때 수혈된 임파구, T임파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여자의 T임파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여를 했어. 했더니 그 안에 있던 T임파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열나고 설사하고 혈구 감소하고 이게 이식편대 숙주 질환. 골수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골수 거부 반응. 우리는 이를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T임파구가 중심이 되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100일 이전에 나타납니다. 골수 이식을 했더니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0일에서 50일에 제일 많아요. 많게는 길게는 100일까지예요. 그래서 100일 이전에 1일에서 100일 사이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피부에서, 간에서, 소화계에서. 피부가 막 벗겨지기 시작해. 홍피증 마구마구 벗겨지고 OTPT치가 치솟고 배가 아파요. 황달 생겨요. 소화계에 오심구토 설사, 장점막의 탈락, 이렇게 피부, 간, 소화계. 네, 당연하겠지. 장점막들 있죠. 피부가 탈락될 정도면 장점막 마구마구 탈락되겠죠. 네, 엄청 장점막 탈락되면 오심구토 엄청 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토할 것 같아. 막 설사 나고 그래.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막 탈락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 안 되고. 자, 이래서 예방은 수혜자의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T셀을 억제해가지고 주는 거.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스테로이드 쓰면 T셀 억압하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일어났다? 공여자의 T임파구가 수혜자를 공격해서
간 이상, 혈구 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피부홍피증, 간 이상, 장점막 탈락. 요게 뭐다? 이식편대 숙주질환. 언제 일어난다? 골수 이식 시 나타난다. 그래서 골수 이식 전에 뭘 해야 된다? HLA 적합성을 매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거. 다음에 27년도 출제가 되면은 요게 사형이랑 골수 이식이랑 연결해서. 근데 이게 이미 출제는 됐어요. 제가 이거를 백혈병과 골수 이식과 이식편대 숙주질환 연결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했을 때 백혈병 꼭 나온다 했을 때 그해 24년도에 백혈병 나왔거든요. 백혈병 나오면서 골수 이식이 나왔어요. 골수 이식 부위가 나왔지. 근데 이 다음에 면역으로 나오면 골수 이식의 그 거부 반응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식편대 숙주질환 중요합니다. 약물은 그닥. 이런 약물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T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 면역 기능을, 감염을 압도할 정도로 면역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식 거부를 방지하는, 면역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런 약물이 뭐 하는 거다? 이식 거부 방지, 면역 반응을 유지. 그다음 면역 결핍성 질환이다. 1차 면역 결핍은 거의 없잖아요. 후천 면역 결핍이 의미가 있지. 뭐예요? 에이즈지, 에이즈. 전파 경로를 꼭 알아야 되죠. 에이즈 나오면 전파 경로가 꼭 출제해.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점막을 통해서 점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질점막, 항문정막, 이게 아주 유력한 거죠.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근데 질점막보다는요, 항문점막이 훨씬 얇아요. 잘 찢어져. 그래서 그 항문점막을 통해서 혈행으로 감염되는 숫자가 훨씬 더 질점막보다는 많으니 동성애자들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성애자들보다는. 그런 이유인 거지. 뭐 이성애는 안 생긴다, 이건 아니고 동성애 모두 생긴다, 이것도 아닌 거지. 항문 점막이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은 혈액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HIV가 어디 있어? 분비물에 있거든. 분비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 속에도 있고 침 속에도 있어. 그래서 뭐 처음에는 키스도 하지 마라 이랬던 건데, 근데 뭐 키스는 아니다, 뭐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아니 그 사람이 하필이면 충치가 생겨가지고, 충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이게 그 사랑니를 뽑았는데 피 냄새가 나는 입 상태에서 침이 들어갔다. 그럼 생기는 거지. 그래서 치과 의사가 걸렸잖아요, 에이즈에. 치료하는 환자가 에이즈 환자였는데 우리가 이거 치과 충치 치료할 때 해서 들어가는 기계, 그거 수술실에서 들고 오는 것처럼 까서 하는 거 봤어요? 담궈 놓고 하잖아. 그죠? 소독약에 담궈 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담궈 놓는다고 바이러스가 죽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윙 해가지고는 전부 다 올라와서 그 안에 다 있는데 다시 윙 해가지고서 집어넣으니까 바이러스 들어가지.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서 이거 심장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충치 치료나 이 치아 치료를 하고 나서 세균은 항생제를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항생제 먹으면은 세균은 심내막염이 안 생기는데 바이러스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의사예요. 자기가 충치 치료하고 나서 자기 충치 혼자 이렇게 치료하면서 에이즈 걸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였어.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뭐 돈은 받았지만 사망을 했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언제나 다 수술용으로 나와요. 전부 다 소독해서.
그래서 충치 치료만 받고 나도 150만 원인가? 그렇게 돼. 미국은. 에? 여러분 그 신경계 치료하고 다 하잖아요. 보통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야 돼.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싸잖아요. 비싸긴 해도 싼 거거든. 그냥 담궈 놓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혈행을 통해 가지고 이 분비물이 들어갔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예가 성적인 접촉이다 이런 거고, 혈액제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 모체 전파 뭐겠어요? 모유를 통해서도 들어가는데, 봐봐, 이게 태반이 떨어져요. 태반이 이렇게 톡 떨어질 때 태반에 있는 이 혈액이, 그죠? 들어가잖아요. 또는 엄마의 찢어진 이 벽에서 혈액이 아기한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을 뜯어가지고서 해반이 뜯어지면서 분만을 하는 질분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왕절개만 하면 애는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 분만을 하면 태반이 뜯겨져 나오니까 당연히 애한테 혈액 접촉이 되니까 감염이 되죠. 그 얘기. 그래서 모유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태반을 통해서 들어가요. 정상분만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된다. 이거. 성적 접촉, 혈액제제, 모체 전파. 맨날 이거 물어봐요, 전파경. 정확하게 아냐, 안 모르냐. 그래서 학문 성교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이유고. 자, 병태생님 맨날 물어봐요. 왜? 얘들 되게 똑똑해. 누가 대장인지를 아는 거야. 트럼프는 똑똑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남의 나라 대통령, 응? 그런 거지. 헤드를 제거해라. 그래서 이 헤드, T4죠, T4. 헬퍼 T셀. 얘를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얘를 감염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T셀과 그 다음에 백혈구들은 T셀만 바라보고 T4셀만 바라보고 있는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릴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특히 대식세포 있죠. 이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막 잡아먹어버리니까 얘들은 저장고 역할을 해요. 덩치가 커가지고 HIV가 T4 죽이고 대식세포에 들어가서 저장고 역할을 하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면역은 사라지는 겁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다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몸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기생충, 모든 곰팡이, 모든 세균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겠지. 너무 괴롭겠죠. 약도 없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CD4에 존재하는 T인파고가 감염됐을 때 정상 DNA 대신 RNA가 첨가된 DNA를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CD4와 결합한다. 이게 중요해서 이 CD4를 딱 기입형으로 가려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T셀이 뭐다? T4셀이에요. CD4예요. 헬퍼 T셀이에요. 뭘 공격해? CD4를 공격해. 헬퍼 T셀. 요걸 딱 가려놓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핵심이니까. 자, 이래서 에이즈의 항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엘리사 검사예요. 엘리사 진단 방법 선별 검사니까 진단적 검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 항체가 있나 없나. 항체가 있다라는 뜻은 면역이 형성됐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아니죠. 에이즈는 면역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항체가 형성이 됐다, 감염됐다라고는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감염 유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검사합니다.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에이즈다? 네, 말기까지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체는 존재하니까 에이즈, HIV는 들어왔다. 이거는 확실해.
그러나 면역이 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면역자는 아니다. 그래서 장기 기능도 불가능하고 사실 이런 사람은 그 에이즈 환자들은 그러면 치과 치료 못 받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HIV 음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체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뭐 접촉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아직은 음성이구나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확진 검사는요. CD4 숫자를 봐. 숫자를. CD4 숫자가 작아지겠죠. CD4 다 공격당했으니까. 그래서 200개 미만이면 확진되는 거예요. 피포셀이 적어. 급성 감염기 열나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 건강해. 근데 자꾸 T세포 죽어나가, 대시세포 망가지기 시작해. 뭔가 자꾸 감기 자주 걸리고, 뭐 이렇게 열나고, 설사하고,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죠? 그러더니 온 몸뚱이가 다 기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다발성 기회 감염, 카리니 감염, 폐 감염, 카포시 6종, 빨간색의, 붉은색의 6종들이 여기저기 사마귀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카리니 폐렴, 거대 단순포진, 톡소플라즈마, 마이크로박테리움, 캔디다, 히스토플라즈마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충충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지. HIV 신경계 질환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약물은 지노비딘 같은, 지도부딘 같은, 그래서 바이러스 억제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 요걸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채로 그냥 사는 거지. 여기저기 생기면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여기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는 공부해보면 뭐밖에 나올 게 없다?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뭐가 나와? 전파 경로, 병태 생리, 그죠? 선별검사 결과의 의미, 이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에이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카리니 폐렴, 카포시 6종, 말기 에이즈가 되는 거지. 홀쳐서 면역 결핍.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면역 질환이고, 그 다음에 피버, 발열은 아까 그게 다야. 감염, 염증일 때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 쫙 유리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뇌까지 시상하부에 가서 세포인트를 상승시키죠. 그러면 세포인트까지 열을 올리기 위해서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떨어서 오한이 생기고 기초대사율은 누가 올려요?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율을 올려. 3개 알겠죠? 이것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근육활동, 오한, 티로신 방출, 대사율 항진, 말초혈관 수축. 춥지 그래서. 말초혈관 수축하니까 너무 차갑고 창백하고 춥고 창백해져. 그렇게 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다음에 치솟는 거예요. 뻥 하고 올라가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원래 우리 체온의 조절은 감각기. 열을 감지하면 열 소실을 증진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추우면 열 생산을 올려갖고 체온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기가 있어갖고 말초혈관을 수축해 떨어. 그리고 신진대사를 올리죠. 갑상선 호르몬으로 열 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열 생산의 영양, 기초대사율을 올립니다. 근육을 떨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올려서 대사율을 증가시켜요. 교감신경은 증가되겠죠. 자, 이제 열이 올랐어. 그럼 열을 소실시키려면 열이 많은 거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전도.
한 분자에서 더 낮은 온도의 분자로 열을 이동해야 돼. 대류, 공기 흐름에서 분산시켜야 돼. 예, 그래, 증발. 예, 이렇게 증발.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도포해놓고 선풍기 바람을 쐰다. 이거죠. 그러면 전도와 대류, 증발을 이용해서 열소실을 일으킨 거죠. 정상 체온은 36.5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심 체온, 피부 온도, 피부 온도는 말초 온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체온 조절 기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불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저온이면 열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세개 떨고 근육 TSH 갑상 호르몬 분비해 가지고 열을 올린다. 고온이다. 열을 떨어뜨려야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TSH 감소시키고 피부 혈관 확장시켜요. 그죠? 땀나지. 그래서 발한이 생기고 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근육이 축 늘어져서 긴장이 축 늘어지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니까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면 제가 열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 옆에서 보면 열이 오르겠네. 그죠? 이제 열이 내려가고 있네. 이걸 알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발열 단계에 따른 간호, 체온 상승기에는 담요 덮어줘야 되겠죠? 고온기가 되면 담요, 가벼운 담요, 수분을 많이 줘야 되겠, 땀 엄청 흘리니까 탈수되겠죠? 구강 건조되죠? 갈증 생기죠? 회복기가 되면 이제 비타민 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옛날엔 중재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중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수분 섭취 증가, 구강 간호, 신체 노출, 따뜻하게, 균형 잡힌 식이, 단백질, 탄수화물 도움이 되겠죠. 휴식하고 냉요법 쓰고. 자, 열을 내리는 냉요법에 찬물 별로 좋지 않아요. 피부의 냉각 수용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열소실은 그래서 오히려 혈관 수축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소실 저하나 열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서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욕탕 가가지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추워요, 안 추워요?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별로 춥지 않은 건, 이게 보상작용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혈관이 수축되었기 때문에 딱 나오자마자 혈관을 확 늘려버리죠. 별로 안 추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열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냉각 수용기를 자극하고 혈관 수축에 대한 보상작용이 작용해버리죠. 알코올 스펀지도 낮은 온도에서 열이 증발하니까 열 소실률은 높일 수 있지만 알코올이 페넬을 흡입합니다. 좋지 않아요. 미온수 스펀지 목욕. 요건 더 차온 물질로의 전도, 체포면에서의 수분 증발, 노출에서의 열 대류.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최고다. 최고인 이유는 전도, 증발, 대류. 이 전도, 증발, 대류. 이걸 다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출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미온주 스펀지 목욕을 해줬을 때 그 효과는 뭐냐? 전도, 증발, 대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 찬 것이 닿았을 때 피부 혈관이, 표재성 혈관이 수축돼요. 그래서 오히려 반사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고, 마사지를 너무 강하게 하면 표재성 혈관이 너무 확장되는 것에 또 주의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중요하지는 않아. 주의점 읽어보시고, 오한 한기 막아주는 거 덮어주고, 이런 거 중요해. 그래서 미온수 스펀지욕 좋고, 찬물 안 된다. 찬물 오히려 반사작용을 일으킨다. 알코올 스펀지, 알코올은 흡입이 된다. 이런 거에 주의할 것. 얼음 주머니, 냉수포 관장, 발열, 간헐열, 이장열, 질속열, 재발열이 있다. 뭐 이런 발열의 형태 있다. 이런 정도예요. 발열은 뭐가 중요해? 기전이 중요해요. 기전 중요해서 요거지. 체온 조절 기전. 저온일 때 몸을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전. 고온일 때 열 방출을 증가시키는 기전.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발열이 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또 더 재밌는 스트레스 이론. 네, 이거는 쉬었다가 스트레스 해보겠습니다.